포토샵 화면에 처음 보시면은 요렇게 웰컴이라고 해서요. 홈 화면이 있고요.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제일 아래에 프리페어런스라고 있죠. 보통 어도비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에디트의 제일 하단에 환경 설정을 하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시면은 제너럴이라고 첫 번째, 자, 단축키도 붙어 있죠. 컨트롤 K. 자,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셨나요? 자, 환경 설정하는 거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화면에서 보시면은 체크되어 있는 것 중에 오토 쇼더 홈 스크린이라고 있죠. 요게 아까 보는 요 화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집에서 쓰실 때는 편해요. 왜냐하면 전날 또는 직전에 내가 열었던 파일의 목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쓰시기가 편한데, 저희는 야간 수업이라든지 혹시 그 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기존에 썼던 파일들이 열려 있으면 누군가 내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고 갈 겁니다. 자, 푸셨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요. Use Legacy Free Transform이라는 체크 있죠? 요거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거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옛날 방식의 프리 트랜스폼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옛날 방식을 쓰지? 요게 그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변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비율을 조절할 때 단축키 방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기존의 방식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얘만 바뀐 형태인 거예요. 얘만. Shift 키 누르면 비율 조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그 기능이 바뀐 상태인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왔다 갔다 하시면.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옛날 방식으로 써라. 자, 요게 바뀐 지가 사실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다른 데서 전환이 되지 않아요. 다른 데 것도 같이 바꿔서 들어가면은 얘도 풀어서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라는 카테고리 있죠. 자,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컬러, 테마를 볼 수 있는데요. 더 어두운 색깔, 밝은 색깔, 더 밝은 색깔 있죠. 자, 두 번째 단계가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되게 밝게 쓰고 싶어. 그럼 밝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저는 기본 값을 선호합니다. 자, 왼쪽에 툴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은 툴이라고 있죠. 자, 툴에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쇼 툴 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줌 클릭 포인트 투 센터라는 기능 있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 툴 팁이라는 이 기능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기능들에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자꾸 영어로 설명을 보여줘요. 영어로 보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한글 버전에 가면 한글로 보여준다는 소리죠. 설명을 보여주는 기능 자체는 괜찮은데 설명을 보여주는 기능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나오면은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확인을 해줘야지만 이게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툴팁은 풀어놓고 갈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자, 줌 클릭 포인트 투 센터라는 거는 확대할 때 내가 확대하는 곳이, 내가 클릭하는 곳이 중심이 돼서 확대가 이렇게 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써보시면 이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은 파일 핸들링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요거 자동 저장, 리커버리 인포메이션 에브리라고 돼 있는데 10분 돼 있죠. 요거를 5분으로 꽂힐게요. 이게 뭐냐면은 포토샵 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5분 간격으로 일단은 해준다는 건데, 이 설정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포토샵에 지금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포토샵이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 종료가 되는 경우에 직전까지 쓴 거를 살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100% 동작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두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꺼졌어요. 그냥 날아갔어. 근데 한 명은 꺼졌는데 살아나요. 그 본인이 인지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믿어요. 결론은 저는. 그래서 저장을 자주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기능 믿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작업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설정하거나 저장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작업했던 거 몇 시간짜리 날라가고 이러면 진짜 눈물 나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익스포트 있죠? 자, 익스포트에 보시면은 PNG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JPEG로 설정하고 퀄리티는 6으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면서 나올 부분이에요. 자, 진도 나가면서 나올 부분인데 빨리 내보낼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퍼포먼스 있죠? 퍼포먼스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히스토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50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20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스토리 스테이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작업했던 단계를 저장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위 버전에서는 20번이었는데 CC 언제부턴가 50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200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200까지 올려놓는다라는 거는 포토샵이 리소스를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 쓰는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0이나 되돌릴 일이 있을까? 많습니다. 해보시면은 한번 되게 유용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200 정도. 근데 만약에 집에 쓰시는 게 그냥 일반 노트북이고 사양이 좀 떨어진다, 포토샵 쓰는데 많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그냥 한 100 정도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유닛 앤 룰러라는 부분 있죠. 요거 눈으로만 보세요. 자, 룰러라는 부분에는 픽셀 설정, 타입은 포인트. 자, 요 두 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게 한 번씩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포토샵이 생각보다 오류가 많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23버전 쓸 때 오류가 되게 많았었어요. 24버전 쓸 때. 24버전 하반기 버전. 그러니까 7월에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그 7월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오류가 엄청 많았었어요. 쓰다가 뻗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이런 타입이나 이런 글자 크기 이런 것들도 그냥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새 창을 열 때 그 새 창 여는 옵션 창도 오류 나서 꺼지면서 그냥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글자 크기나 이런 단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입 밑에서 두 번째. 자, 쇼 폰트 네이밍 잉글리시라는 부분이 있죠. 풀게요. 이왕이면 한글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하위 버전에서는 쇼 폰트를 영문으로 제가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폰트 설치되어 있는 폰트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한글 폰트가. 근데 최근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폰트를 배포하고 있고 오류가 없어요. 폰트를 불러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한글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fill u type layer라고 해서 placeholder text라는 부분 있죠. 요것도 체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임시 글자를 적어주는 기능입니다. 임시 글자를. 그래서 커서 딱 찍으면은 내가 글자 안 적었는데도 기본적인 글자가 딱 입혀 있는, 자, 로렘 ipsum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 기능인데 내가 그냥 넣으시는 게 편해요. 들어있는 거 지우고 쓰시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좀 풀어놓고 할 거고요. 자, 제가 쓰기 편한 형태를 지정을 해놓은 거지 여러분도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 저랑 진도 나갈 때는 여기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 하세요 이랬는데 저랑 환경이 다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동안에는 최대한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쓰실 때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설정을 해서 쓰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포토샵 한 번만 껐다 킬게요. 포토샵 한번 끄시고 다시 시작. 자, 각각 기능 설명 한 번씩 드린 것들 체크하시고요. 자, 뭐 다른 데 보시면은 요것보다 환경을 더 설정해서 쓰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최대한 환경 설정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팅할 때마다 또 건드리려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일단은 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는 화면의 환경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하면은 재부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해도 먹던데요. 안 해도 먹는 기능이 있고요. 새로 껐다 키셔야지만 먹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 있네요.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집에 정품 쓰시는데 한글 버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인터페이스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에 UI에 한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버전을 설치를 같이 해놨을 때 여기서 전환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혹시 뜨나요? 안 뜨죠? 저는 지금 제가 영문 버전하고 한국어 버전을 이 PC에 같이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PC는 지금 제가 기본으로 영문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쓰시는데 여기는 영문을 쓰고 집에는 한국어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또는 영문으로 환경 설정을 바꾸시고 영문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환이 돼요. 진행하는 동안에는 영문으로 할래 그러면은 여기서 영문으로 바꾸시고 포토샵 껐다 키시면 돼요. 그럼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포토샵 한글 영문 전환하는 방법 이러면은 무슨 폴더에 들어가서 KR이 있는 거를 바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크랙 버전이나 그럴 때 그런 방식을 쓰면은 전환이 돼요. 근데 정품 쓰신다 그러면은 그냥 설치하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죠? 단 껐다 켜야 적용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 근데 좀 전에 제가 이 홈 화면을 끈다라고 했는데 홈 화면이 계속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은 새 창을 하나도 안 열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파일에 가서 뉴. 자,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크레이트. 그러면 홈 화면 사라지죠. 자, 그냥 요 상태에서 환경 설정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도 될까요? 자, 요 프린트물 있죠? 요거 눈으로 조금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한 줄로 쭉 떨어져 있는 애들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툴이라고 합니다. 툴 박스, 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위에 보면은 화살표 두 개가 오른쪽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 딱 클릭하면 두 줄 돼요. 자, 원래 두 줄이었는데 모니터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줄로 그냥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해놔요. 근데 밑에 쪽에 있는 요 기능들을 많이 쓰는데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쓰기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 줄 바꿔놓고 쓸게요. 자, 오른쪽 거 더 해봐도 되죠?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로퍼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퍼티스와 어저스먼트 라이브러리라는 패널이 있죠.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의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 방식으로 전환이 돼요. 라이브러리 이름 있는 부분만 딱 잡아보세요.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당겨보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그러면 분리가 되죠. 이름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써요? 안 써요. 그래서 X. 다치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떼고 싶을 때는 이름 있는 부분을 잡아서 떼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한 번 더 떼볼게요. 프로퍼티스라는 부분 있죠? 이름 있는 부분 잡아서 당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닫으면 안 됩니다. 이건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뭐냐 하니까 어저스먼트라는 조정 패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부분을 잡아서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두 개 분리되셨나요? 자, 그 상태에서 어저스먼트라는 이름 있는 부분을 잡으시고요.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보세요. 자, 여기로 가니까 뭔가 파란색 테두리 나오죠. 자,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파란색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저는 프로퍼티스 D로 갈 거예요.
요렇게. 두 개 합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죠.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움직일 때는 이름 있는 탭 부분을 움직이시면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려면은 그 위에 선 하나 있잖아요. 이름 위에 얇은 선. 그거를 잡아서 움직이면 두 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자, 제가 원하는 위치로 가봅니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여기. 자, 여기 파란색 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 붙이고 싶어요. 자, 잘못 붙이면은 다시 떼시면 되죠. 자, 여기에 붙이고 싶어요. 놓으면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쪽에 말풍선 비슷한 조그만한 아이콘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죠? 자, 요것도 안 쓸 거예요. 잡아서 당기시고 닫으세요. 한 번 누르면 열리고 한 번 누르면 닫힙니다. 아이콘은. 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상단에 가시면은 윈도우라고 있고요. 윈도우. 거기에 캐릭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창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름을 가지는 하나를 여기서 필요하면은 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잘못해서 닫았죠. 그거 여기서 다시 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 개수가 제가 마지막으로 셌을 때가 23개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책이 있으면 알 텐데 또 추가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런 거 있죠. 베타. 이건 테스트 버전인 겁니다. 포토샵에는 지금 요 베타 지금 제가 못 보던 건데 하나 들어와 있네요. 무슨 기능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25 조금 써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러에는 베타를 달고 있는 메뉴가 되게 많아요.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캐릭터라는 거 누르면은 요렇게 들어와요. 얘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건데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요 뒤에 자, 넓은 공간 있죠? 탭 뒤에 그거 잡으셔도 같이 움직여요. 요렇게. 요 있죠? 파라그래프 뒤에 넓은 공간 있죠? 나는 캐릭터만 추가했는데 파라그래프는 왜 추가가 됐지? 요거 두 개는 같이 움직이는 애입니다.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얘 부르면 얘가 같이 와요. 자, 뒤에 있는 넓은 공간 잡으셔도 됩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요 사이에 가지고 가시면 파란색 선 나오죠? 자, 놓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컬러 있는 부분 있죠? 컬러. 색깔 많은 애들.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선이 3개, 4개 정도 있는 애가 있죠. 선 4개, 아이콘 조그만한 거. 그거 눌러보시면은 뭔가 열려요. 눌렀을 때 하단으로 열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풀다운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하냐면요. 컬러라는 패널의 풀다운 메뉴를 눌렀다라는 뜻입니다. 자, CMYK 슬라이더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CMYK 슬라이더를 누르면은 밑에도 CMYK 스펙트럼으로 바뀝니다. 요거 공간이 좀 기네요. 마우스를 사이에 딱 가지고 가시면은 화살표가 위아래로 이렇게 딱 나오죠. 제 거 조금 크죠, 화살표가. 크게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자, 그 상태에서 클릭하고 당기면은 길이를 줄일 수 있어요. 최대한 줄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패널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요까지만 일단 한번 잡아볼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패널만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얘네들만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필요한 패널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열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기능을 쓰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패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안 쓸 것 같으면 그냥 닫아 버리셔도 돼요. 요 정도만 딱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따라다니는 패널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컨텍츄얼 태스크바라고 해서요. 요거 생긴 지가 지금 23년도 하반기부터 생겼어요. 23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4년 버전부터 실제로는 추가가 된 상태인 거고요. AI 기능을 실제로 추가하면서 그것들을 좀 쓰기 좋게끔 요런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거 눈에 되게 거슬립니다. 써보시면은. 요거 쓰면은 조금 쉽게 쓰는 기능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거는 저희가 기능을 알고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있는 점점점 있죠, 뒤에. 눌러보세요. 자,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자, 위에서 두 번째 눈에 사선 있는 거 보이죠? 하이드바. 안 보겠다. 숨겨놓을게요, 일단은.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포토샵 거의 끝나갈 때쯤에 AI 기능 설명드릴 때 다시 열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열어놓고 쓰고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상단에 윈도우 한 번만 가볼게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에센셜이라고 해서 디폴트 값을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데 기본적인 디폴트 값에서 저희가 필요한 형태를 손을 봤죠. 근데 내가 쓰다 보면은 이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딱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요 화면, 이쁘게 잡아 놓은 요 화면을 저장을 하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하단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New Workspace라는 기능 있죠? 눌러보세요. New Workspace. 지금 보고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저장 하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간 언더바 이름. 주간 언더바 이름. 자, 저희는 사실은 지금 설정하는 거는 화면에 대한 패널들의 위치와 배치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키보드에서 쓰는 단축키라든지 메뉴라든지 또는 왼쪽에 있는 툴들도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리를 옮긴다든지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상황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PC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필요하시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체크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죠. 자, 세이브 해보세요. 자, 세이브 누른 상태에서요. 자, 윈도우에 가시면은 요렇게 자, 주간 임혜경이라는 게 하나 생겨 있죠.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가시면은 생겨 있죠. 요거 쓰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제가 뭔가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건드리다가 얘가 닫히는 경우 있죠. 근데 포토샵 처음 쓸 때는 얘가 닫혔는지를 몰라요.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뭐를 건드렸는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없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상단에 윈도우에 가셔서 워크스페이스 일단 1번 내 이름 있는 것부터 선택. 바뀌어 있을 수 있죠. 야간반 수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 걸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시면은 리셋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싹 날리고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저장해 놓은 거에. 되시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빨리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윈도우 메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X자 밑에 보시면은 패널 모양의 화살표 조그만한 거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거기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요게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단축키가 있죠. 자, 내 이름 설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셋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름 바꾼다고 전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리셋을 하셔야지만 초기화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다음날 왔는데 여러분들 외에는 지금 PC를 건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쓰는 거랑 선생님이 쓰는 거랑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면 리셋을 그냥 한번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도 가능해요. 여기에 가시면은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자, 내가 필요한 거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딱히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별로 없으니까. 자, 필요하면은 요렇게 환경을 설정을 하시고 화면을 지정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저장까지 해 놓으시면은 자, 쓰시기가 조금 더 편할 거다라는 거. 되시죠? 자, 화면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패널 자꾸 얘기하는데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툴이라고 부릅니다. 툴. 자, 왼쪽에 있는 툴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요렇게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 자, 클릭할 때마다 뭔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바뀌죠. 보이세요? 자, 툴마다 화면에 요 상단에 있는 한 줄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왜 바뀌냐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옵션 바라고 합니다. 툴의 옵션 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서 써야 되는 기능들을 여기서 열어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툴, 상단에 있는 애는 툴의 옵션 바. 자, 그 위에 있는 거는 메뉴. 포토샵은 생각보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한글 버전이면은 되게 친숙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다 영어죠. 그리고 영어에 되게 깊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같이 그러면 영어의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거 누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정도로만 기능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많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패널. 자, 패널은 윈도우를 통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닫았던 컨텍츄얼 태스크바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열어서 쓰는 거는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많은 패널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은 몇 개는 더 열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요거예요. 컬러, 색을 선택할 때 쓰는 쪽, 그 다음에 캐릭터, 글자에 관한 거, 그리고 아까 시험에 있었죠. 레이어. 포토샵의 기본. 사실은 이 레이어를 길게 쓰면 쓸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크면은 얘를 한 줄로 놓고 쓰시면은 쓰시기가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지금 모니터가 하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썼던 모니터는 이런 패널도 오른쪽으로 다 빼놓고 썼어요. 화면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화살표 2개 달린 애는 이렇게 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열 수 있는 기능. 근데 얘까지 열어두면 화면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일단은 닫아두는 거고요. 필요하면은 클릭해서 요렇게 열어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캐릭터 레이어들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요할 때 눌러서 열어서 쓰셔도 돼요. 근데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마다 눌러서 열려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고 얘네들은 필요할 때 열어서 쓰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열리고 클릭하시면은 닫힙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포토샵은 디자인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도비사가 처음 생겼을 때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쟤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은 색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팔레트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도비가 디자인 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서
팔레트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패널로 통합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패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자,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흰색 창 열려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작업하는 도큐먼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새 창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그 새 창의 상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그 새 창을 어떤 식으로 열어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의 정보를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새 창 열 때 어떻게 설정해라 라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제각각일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새 창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샵 화면입니다. 되시죠? 자, 집에 가서 포토샵 깔려 있는 분들은 환경 설정 한 번씩은 해주시기 바랍니다.